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위선적인 부분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후보의 별의 순간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싶다는 뭐 민주당의 염원이 아닌가 싶어요. 뭐 50만 달성하고 500만이 되더라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봐야 그냥 힘만 빼시는 일이다. 오히려 그런 뭐 청원이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권 초에 뭐 이른바 개딸들 이분들만 해도 충분히 달성한 가능한 숫자인데 79년에 김영삼 당시 시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 인터뷰하면서 미국 정부가 독재 정권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냐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의원직 제명이 됐습니다. 그 말 발언 자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잊혀졌고 독재 정권과 맞서다가 의원직 제명된 거예요. 야당 총재가.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죠.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인가요?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는 의원이고요. 천하람 의원이 이제 대표 제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만약에 제명 진짜 되면 진짜 대통령의 그 가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이 제명된 21세기 최초의 사례가 될 거고요. 강력한 대통령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 강성 지지층 원하는 대로 국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서는 국정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바람과 희망으로 어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을 빼앗는다? 뭐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사유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될 수가 없는데 뭐 50만 달성하고 500만이 되더라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봐야 그냥 힘만 빼시는 일이다. 오히려 그러한 열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길로 그 물길을 돌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제명을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거는 언젠가 할 것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게 뭐 격렬한 그런 선거 과정이라 하더라도 공당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를 왜 제명합니까? 일단 청원 당사자가 소속된 정당이 제가 최고위원이라서 별 사족을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심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탄핵 청원이 막 150만에 육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이 143만 그런 민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든 여실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청원 내용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가르면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주권자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진보 진영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했었던 어떤 정치적 공세의 일환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4호선과 9호선 출근길을 인질 삼아 가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시위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할머님의 임종을 지키러 가는 모습들을 전장현이 막아 세우는 그 영상들이 도는데 그런 걸 지적했다고 차별과 혐오라고 전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어떤 한 신체 부위를 막 비하한다라는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념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게 좀 차별과 혐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아마 이번 3차 토론을 섞어가지고 청원을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국회에서 잘 심사해 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남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는 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독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 이재명 후보도 자기 자식 잘못 키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TV 방송에서 옮긴 네가 잘못이다? 예, 저희도 사과할게요. 근데 누가 발언을 했느냐?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사과한 걸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뭐 지적할 그게 없다? 저희 그거 지적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하면 안 됐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여차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 돌려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권영국 후보가 그나마 저희 민주당과 조금 더 가깝다는 표현으로 내부의 사람이 같은 편끼리 찌르면 더 아프겠지, 더 할 말이 없겠지 하는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 김성열 대변인께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이준석 후보도 그런 태도 보이셔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돌리지는 않은 게 뭐냐면요. 권영국 후보가 뭐 이중성을 좀 알리고 싶었다. 권영국 후보가 이게 누가 한 발언인지 알았겠어요? 그걸 들었으면 그걸 얘기를 했겠어요? 권영국 후보 누가 한 발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아니 너무나 심한 발언이라면서요. 너무나 심한 성폭력적 발언인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위선적인 부분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후보의 별의 순간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싶다는 뭐 민주당의 염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제명됐던 국회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이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이 그 입법 권력을 쥐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뭐 탄핵이다 예산도 안 주고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휘둘릴 수 있었던 게 결국 본인들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정당성을 좀 그렇게 막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선출된 국회의원은 자기 아들 관련 비행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그 아들이라고 표시다 시행도 안 했는데 그 제명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뭐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흔히 얘기하는 자식을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그 사람을 강하게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끔찍하다 보니까 현장을 모자이크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그 모자이크를 뚫고 나오는 불쾌함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모자이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모자이크로도 못 가릴 만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성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건 안 하고 국민 선출한 국회의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쫓아내겠다부터 얘기하는 게 참 민주당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의원직에서 제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제명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윤리특위에서 일단 징계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징계의 수위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 논의 자체가 당분간 속도를 내기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22대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 4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8일 오후까지 37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전례는 없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언어 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50만 동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제명인의 마을과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등 친 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청원이 게시된 날부터 얼른 끌어내리자는 등의 내용과 함께 청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제명 요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칫 정치 보복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과거 커뮤니티 음란글 게시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입니다. 선대위에서 실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이 사안이 선거 기간 내내 악재로 작용했음을 인정하며 이준석을 때릴수록 부작용만 커지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